일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일단 하방 임펄스는 부정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주 이례적으로 ABC, D, E 웨이브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그래야만 여기가 카운팅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4, 5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임펄스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여기 1파 저점이랑 4파 9점이랑 거의 오버랩 되려고 하는데 아주 살짝 가격 오버랩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ABCD E 웨이브가 물론 비트코인이 삼각 수렴할 때 이 웨이브가 항상 짧게 나온다지만 너무 극한으로 짧거든요. 이렇게 카운팅하면. 근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구나.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카운팅하는 건 불규칙으로 ABC로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ABC 이렇게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랑 이렇게 카운팅하는 거랑 당연히 확률은 전자일 확률이 더 높고, 왜냐면 이건 불규칙이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ABC 나온 이후에 하락 5파동이 완성됐을 수도 있고 반등 이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떨어지려면 엄청 빨리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저점이 갱신됐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RSI가 올라가 버리면 일봉상 상승답에서 컨펌 되거든요. 일봉상 상승답에서 컨펌 되면 382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올라올 거예요. 이 구간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올라갈 거고, 문제는 여기서 매물대 맞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한 번에 반등 가느냐 일 수도 있고, 하여튼 382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0.5 구간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확률 낮다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저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 일봉 마감 전에 계속 쭉쭉쭉쭉 가격이 빠져야 돼요. 계속 쭉쭉쭉쭉 가격이 빠지면 이게 RSI 꺾였던 게 지금 다시 풀려서 내려갈 거거든요. RSI라는 게 복마감 기준이에요. 복마감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상승 다이버스나 하락 다이버스가 생기는 원리인데, 그래서 임펄스 오파 같은 게 나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캔들로 보는 거거든요. 라인이 아니고. 실제로 오파동 올라갔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전고점을 뚫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가격도 올라갔고 RSI도 올라갔기 때문에 다이버스가 안 생기죠. 근데 이때 오파동 힙소식 올라갔다가 뿅 하면서 윗꼬리 달고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올라갔던 게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이 밑에 것만 기록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다이버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건 라이브로 실제로 차트 형성될 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니면 제 말 뭔 말인지 못 알아들 텐데, 복 마감이 된 다음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복 마감이 밑에서 바디가 생겨버리면 위에 올라갔던 RSI 흔적은 남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다이버스가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일봉 마감이 아직 안 됐죠. 이제 아침 11시 50분이라 일봉 시작한 지 2시간 반밖에 안 됐고 앞으로 한 20시간 정도 21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RSI 꺾였던 게 다시 풀려버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상승 다이면서 컨펌이 안 날 거고, 만약에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정도 가격선만 유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로 봐야 돼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아마 초보자분들은 많이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게 참 아쉬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차트를 분석해드린 적이 없는데, 왜냐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보자들이 전혀 이해 못하고 힘들어해요 되게. 그리고 반대로 설렁설렁 이야기하면 차트 분석 설렁설렁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균형을 잡기가 되게 힘든데, 어쨌든 지금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응을 잘해야 되는 단계니까. 만약에 어제 떨어진 게 새벽 반등이 아니고 오늘 아침 9시까지 계속 빠지다가 같은 가격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가격 정확하게 지금 28,700까지 빠졌는데, 이게 빠진 시간이 어제 새벽이 아니고 오늘 아침이라고 했죠. 그럼 오늘 아침까지 빠졌으면 RSI가 같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떨어져 있었을 거야. 왜냐면 어제 떨어졌었을 때 RSI 여기까지 내려온 걸 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9시 마감을 여기서 찍고 올라갔었으면 이미 과매도 구간과 과매도 구간에서 생겨버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복마감을 안 해버리고 어제 새벽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과 중립 구간이거든요. 이러면 신뢰도가 좀 더 낮긴 해요. 이게 조금 2% 아쉬워요. 사실 이런 디테일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몇 번이나 직접 보고 돌려보고 차트 라이브로 보지 않는 이상 내 말 뭔 말인지 이해 못할 거야. 근데 이런 어려운 말들을 다 생략하고 요즘 방송을 하니까 또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다소 아쉽긴 하더라도 오늘 이 정도 가격선에서만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RSI가 이렇게 꺾인 채로 가격이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돼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이 가격만 유지가 되면 그러면 상승 레벨에서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롱 관점을 보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면 롱 매수해서 올라가고 또는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롱 매수해서 또 올라가고 계속 롱 관점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382 구간까지는 최소한 382 구간부터는 또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아 디테일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왜냐면 시청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구독자랑 시청자분들이 좀 늘고 초보자가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보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초보분들은 오늘같이 디테일한 설명이 아니어도 어렵다 그래. 그래서 진짜로 그 밸런스를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일단은 디테일하게 할게요. 디테일하게 하다가 또 시청자를 너무 어렵다고 하면 또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오면 만약 이거를 A, B, C, D, E로 카운팅하고 이쁘진 않지만 1, 2, 3, 4, 5로 봤다라고 하면 이미 볼 것도 없이 이미 하락 5파동 여기까지 다 나온 거고 앞으로는 당분간은 상승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불규칙으로 A, B, C 더 낮은 확률이지만 카운팅하고 이게 하락 5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근데 일봉상 지금 많이 꺾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아 보이고 그래서 주요 시나리오는 이미 5파동이 다 여기서 완성되고 반등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 시나리오는 이렇게 빠지는 건데 오늘 일봉 마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일봉에서 아마 이 정도 가격선만 여기 매물대 쌓고 올라갔죠. 아까 여기 가격 정도만 지켜줘도 아마 복마감이 여기서 이 가격 정도까지만 지켜줘도 복마감이 내일 아침까지 돼서 일봉상 상승단에서 컨펌 나가지고 상방 쪽으로 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또 차트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지금 좀 아쉬운데 15분봉으로 카운팅할 게 없어서 5분봉 보면 꽤 임펄스스럽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락 5파동이 여기에서 종료되고 여기서 하락 5파동 종료되고 여기서부터 진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카운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상승 찐반등 1파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파동 나왔고 그 다음에 3, 4, 5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3파동의 크기는 당연히 1파동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한 3파동까지가 최소한 32,200 이상 가야 돼요.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조정 중인데 이게 3의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한 게 맞겠죠? 그러면 1, 2, 3, 4, 5인데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3파가 37,000, 8,00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쁘고 파는 그림인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매매하기 진짜 쉽겠죠?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카운팅 잘 기다렸다가 1, 2, 3, 4, 5파동, 3파동 나온 거에서 익절하고 숏 들어가고 ABC 나와서 여기서 익절하고 롱 들어가고 올라가서 익절하고 숏 들어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롱숏 흔히 얘기해서 파동 다 발라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쉬울 것 같고 근데 과연 이렇게 쉽게 흘러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리고 저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완벽하게 임펄스가 나오고 완벽하게 그 상승 밸런스가 일봉상 컨펌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또 롱을 노리면 또 상승하면서 엄청 큰 수익이 있겠죠. 이게 제일 쉬운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대로 갈까라는 조금 의문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리딩 다이고널 1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 2, 3, ABC, ABC 5에서 이런 식으로 리딩 다이고널 나오고 여기 고점 넘기지 못하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시나리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애매해져 버려요. 아마 이게 오늘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새벽에 떨어져 버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봉상 올라왔던 게 많이 꺾이거든요. 이러면 컨펌 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되게 애매해지죠. 이게 진짜 애매한 그림이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RSI도 풀려서 일봉상 상승하면서 컨펌 안 됐고 딱 하방하고 있으니까 전자를 깰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리딩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첫 파동 리딩 파동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조정 파동에 롱자 와서 올라가는 게 하방으로 떨어질 거라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확률일 거예요. 맞출 확률이.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고 근데 만약에 난이도가 좀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울 텐데 쉽게 나올지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불규칙적으로 ABC가 라지 ABC, C웨이브가 나왔고 여기까지가 1파동이었고 이제 2파다? 그래서 여기가 짧게 ABC가 나온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가능성을 제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이걸 알 수 있냐. 지금 벌써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야 매형남아 초보들 또는 저를 싫어하는 안티들은 이럴 거야. 매형남아 이거 뭐 방향 다 얘기해주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지.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게요.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렇게 차트 분석이 됐었을 때 어떻게 매매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자 보세요. 분석을 해놨죠. 3가지 신호를 다 분석을 해놨죠. 그럼 보세요.
1, 2, 3, 4, 5가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가장 쉬운 시나리오. 근데 그게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2 이상,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나가리야. 그쵸?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기점이라고. 또 여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리딩 나올 각이 안 보여. 이것도 아니구나. 그럼 세 번째 시나리오밖에 안 남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가격이. 만약 이 가격만 안 건드리고 파동이 나온다? 그럼 정말 쉬워.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어차피 리딩 나오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게 가려면 이 가격만 안 건드려주면 매매하기 정말 쉽고, 이 가격 건드려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까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희망은 1번인데 사실상 3번이 제일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모르겠어요. 사실 전저가 깨졌는데, 전 저점이 깨졌는데 볼륨이 튀면서 강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건 높은 확률의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이미 깨자마자 휩소식으로 반등이 올라서 볼륨이 생기면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휩쓸었다는 거죠. 파동 관점이 아닌 그냥 차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봤었을 때 다시 하방으로 간다는 건 높은 확률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볼륨 꽤 크게 터지긴 했어요. 지금 여기 4시간 일봉 보면 볼륨 조금 약하긴 한데 4시간봉 보면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에서. 차세대 여기서 매물대 쌓는 거 보니까 일단 상승 파동 가능성은 좀 낮네. 매물대 쌓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야? 33622 33639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좀 날려놔야 돼요. 역지정으로. 물론 이게 뭐 618까지는 괜찮거든요. 이게 3의 1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아마 이게 3의 1일 거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 2에 1, 2, 3, 4, 5 올라간 거면 618 밑으로 안 내려올 거예요. 거의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618을 지켜주면, 여기서부터 강반등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618 안 지켜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리딩이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기 자리에서 숏 스위칭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대로 떨어지면 618 깨고 내려오면 다시 1, 2에 1, 2, 3, 4, 5보다는 이렇게 리딩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628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리딩이 나온 건 아닌데 이걸 더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오늘 대응법 진짜 다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라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628을 안 건드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남겼던 것들 있죠. 롱포지션 유지하면서 당연히 가격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나왔다가 LBC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꺾인다, 그래서 여기 추세를 깨트린다 하면 여기서 추격 소설을 탈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15분봉 보시면 분명히 하락되면서 생기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면 리딩 모양 완성시키고, 그러면 리딩 컨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숏하면 꽤 떨어질 거야, 이 구간까지는. 그럴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서 미리 지정가로 여기서 숏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꺾이는 거 보고 추격으로 숏하는 거 오히려 난 것 같고, 근데 만약 여기서 지정가를 탔는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바로 칼 손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롱 스위칭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1, 2, 1, 3, 4, 5 이거 롱 파동을 먹으니까 이렇게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보이는 게 뭐가 있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대응되지 않을까 싶고, 하방 가게 되면 사실 되게 애매해지는데 하방감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긴 하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잘 대응하시리라 생각할게요. 그냥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차트 분석 위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단 다른 거